자, 얘를 이제 바디 안에 아이프레임을 한번 잡아보시면 CSS에서 샵 잡으시고 바디를 한 개 만드셨는데 바디 안에 여기 아이디가 바디죠? 샵 바디 있었고요. 그 안에 아이프레임이 있어요. 아이프레임이 있습니다. 중간하고 얘 이제 위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윈도우가 아니라 위드에 해당되는 것을 100%로 잡으셔서 세미콜론 잡으셔서 사용하시면 이제 얘가 100%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되시겠죠? 100%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얘를 늘리시면 돼요. 웹장닷컴이 이제 어느 정도 늘려서 지금 전체 레이아웃에서 이걸 쓰시고요. 지금 여기 위에 게 너무 크면 위에 거를 다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는데 DIV의 CSS 속성을 이용해서 일부만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아이프레임에 대한 높이를 지정하는데 위드는 100% 잡으시면 1000픽셀 잡힐 거고요. 그 높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헤이트를 이용해서 지정하시면 되죠. 그 높이가 한 1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600픽셀 정도 px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시면 세미콜론 하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야, 얘는 좀 크다. 예. UPS도 이렇게 휠이 생겨서 이제 좀 그런데 지금 100%가 이거 지금 요게 100%군요. 요게 100%라서 예,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그 테두리가 별로 보기 싫다 그러면 테두리를 이제 없애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볼더인데 볼더 넌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테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두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메인입니다라는 게 600픽셀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게시판은 600픽셀이 넘으면 이렇게 너비가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아래 스크롤이 생기는데 스크롤 부분도 이제 아이프레임에 해당되는 스크롤 부분도 생기게 하자, 뭐 생기지 않게 하자,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3 스크롤스 얘 지금 어트리뷰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금 스크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는데 상속받은 거 되게 많네요. 스크롤 맞췄더니 스크롤이 되게 많아요. 예, 스크롤러 찾으시면은 뭐 CSS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시고 그 DIV나 이런데 이제 내용이 많으면 스크롤이 자동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크롤을 자동적으로 생기게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스크롤 써볼까? 네, 스크롤은 없을 것 같고 스크롤 부분을 찾아볼까? 그 데이터가 넘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크롤이 생기게 CSS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롤 부분이 자동으로 생기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크롤을 어떻게 할지라는 것을 이제 쓸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데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뭐 오토 뭐 스크롤을 만들자 자동으로 하자 이게 그 스크롤이 계속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히든으로 숨기자 그 비저블은 보이게 하자 뭐 이런 뜻이겠죠. 상속받은 걸 그냥 쓰게 하자라고 쓸 수도 있으시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토로 돼 있으셔서 얘는 지금 좌우를 따로 줄 수는 오버플로우가 지금 좌우 따로 줄 수는 없네요. 오버플로우가 지금 한 개만 돼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오토도 좌우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따로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따로 안 들어가서 예.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게시판 쓰시면 이제 여기 맨 밑에 얘는 오토로 해서 넘치는 거죠. 현재 패딩이나 마진 같은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 레이아웃 잡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주시는 게 좋죠. 원래 있는 것은 이제 1000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1010, 1020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을 했는데 뭐가 안 바뀌어요? URL이 안 바뀝니다. 여기 URL이 바뀌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뀌지 않고 iframe 여기 잡혀 있는데 잡혀져 있는 요 iframe 사이에서 URL이 타겟을 이쪽으로 잡으니까 얘가 이제 전체는 로컬호스트고 여기에 iframe 내용이 자꾸 바뀌는 거죠. iframe의 URL이 바뀌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iframe에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클릭했을 때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타이틀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웹전닷컴으로 계속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처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잡는 경우에요. 전체 레이아웃을 잡으시면 그 메뉴나 이런 걸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요. 이제 나중에 질문 답변이나 공지사항 이미지는 만드시면 되는데 현재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자백사 오류가 납니다. 자백사 오류가 요 아이프레임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오류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프레임까지 한번 보셨는데 그 아이프레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타겟을 잡으실 때 그 저희가 앵커 태그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링크 저희가 링크스 해가지고 보시면 링크스 속성 중에서 이제 href에 URL을 쓸 수 있고 그래서 URL 이렇게 쓰시면 클릭하면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타겟이라는 게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타겟 어트리뷰트. 타겟 어트리뷰트 중에서 자기 자신의 창에 그대로 하자 이게 언더바 셀프입니다. 언더바 셀프 하시면 같은 창에 같은 윈도우에 같은 탭에 이제 보이게 하는 게 언더바 셀프. 아시겠죠? 타겟을 그냥 타겟 썼을 때 지금 이름을 쓰면 이름 언더바를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의 이름을 쓸 때 언더바를 사용하지 않아요. 맨 앞에 언더바를 쓰시면 이런 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언더바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블랭크가 있습니다. 블랭크 얘는 뉴 윈도우 새 창에다 열자. 뉴 윈도우 또는 탭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에다 열도록 하는 게 뉴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언더바 페어런츠가 있어요. 얘는 오픈 더 도큐멘트 인 더 페어런츠 프레임인데 지금 저희가 전체 로컬호스트 index.html을 만들었는데 여기 iframe을 만들었거든요. 이쪽에서 타겟을 클릭했을 때 타겟을 잡으시면 요 위에 게 바뀌어요. 전체적인 게 싹 바뀌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언더바 페어런츠이고요. 바로 위에 겁니다. 바로 위에 거. 그 iframe 안에 iframe이 더 들어가 있을 때는 바로 위에 거니까 요 안에 여기 iframe을 한 개 더 집어넣었다. 그러면 바로 여기니까 요 위에 요 창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맨 위에 전체 브라우저 보고 있는 전체 창에 해당되는 것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언더바 탑이라고 씁니다. 지금 현재는 iframe을 한 개밖에 안 썼기 때문에 언더바 탑이나 언더바 페어런츠는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동작이 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씁니다. 기본은 언더바 셀프입니다. 언더바 셀프 같은 창에다 그냥 보이게 하자. 클릭을 하면 앵커 태그를 만들어서 여러분 링크를 걸면 이제 같은 창에 계속 같은 창이 계속 창 내용이 바뀌게 돼 있죠. 이제 저희가 페이지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페이지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타겟은 항상 언더바 셀프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더바 셀프로 지금 새로운 창을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언더바 블랭크를 이제 타겟으로 잡으시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창 이름을 쓸 때에 창 이름을 써가지고 사용하실 때에 그 창 이름에 해당되는 이제 타겟을 줄 때 저희 아이프레임 쓴 것처럼 지금 지금 이제 창 이름을 이렇게 아이프레임 태그고 이제 바디 아이프레임이라고 여기 네임을 바디 아이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주면 타겟을 요 바디 프레임이라고 주면 바디 프레임 타겟을 줘서 여기 안에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겟이라는 것을 저희가 속성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고 그 타겟을 여기다가 바디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바꾸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 바디 쪽 게시판을 클릭했잖아요. 게시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러 가면 이 아이프레임 내에서 언더바 셀프가 기본이죠. 언더바 셀프가 기본이니까 바디 프레임 내에서 이제 작성이 됩니다. 폼을 막 쓰다가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오게 되고요. 보기로 올 때도 마찬가지. 보기로 와서 사용하실 때도 이제 아이프레임 내에서 계속 돌아가게 되고요. 수정, 뭐 삭제 수정했습니다. 이거나 삭제 리스트 뭐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이 이 아이프레임 내에서 계속 그냥 돌아갑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언더바 셀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계속 페이지 이동이 되더라도 아이프레임 내부에서 이제 돌아가게 돼서 맨 처음에 진입할 때만 한 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 한 개만 넣어주시면 얘가 계속 자체적으로 알아서 돌아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JSP 쪽을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얘네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짜집기를 해서 요거하고 짜집기를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이프레임의 영역이 다르고 전체 영역이 달라서 전체 영역에 해당되는 레이아웃과 아이프레임의 레이아웃을 잘 적정하게 이렇게 섞어서 하셔야 되죠.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스크롤바가 생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디자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프레임을 나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아이프레임이 한 개 더 들어가서 프레임이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프레임이 전체 프레임과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 한 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나눠져 있는 상태로 이제 디자인을 한 거고요. 전체 레이아웃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로 쭉 이렇게 아이프레임 없이 쭉 하나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걔를 이제 저희가 통으로 한 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통프레임이라고 보통 쓰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디자이너들은 통프레임을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개를 바꾸면 안에 거하고 밖에 거하고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프레임에 해당되는 내용을 따로 생각해줘야 되고 밖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좀 따로 생각해줘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디자인하기가. 그래서 저도 아이프레임이나 프레임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예전에 제일 힘든 게 디자인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스크롤이 자꾸 생기면 여기 스크롤이 생기면 이게 5픽셀에서 10픽셀을 잡아먹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레이아웃이 막 틀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레임을 막 잘라가지고 쓰는 거는 좋긴 한데 잘라서 쓰는 거는 좋긴 한데 그런 프레임을 잘라서 쓰면 디자인적으로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좀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거를 조금 더 작게 잡아주셔가지고 스크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스크롤이 생기는데 전체가 지금 1000으로 돼 있죠. 테이블도 더 잡혀가지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전부 다 잡아줘야 한다. 이런 게 좀 이제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프레임을 잡을 때 이제 아이프레임을 잡으면 전체 구조상 이제 흐름을 가져가기는 되게 편하다. 흐름을 가져가기 되게 편해서 사실은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아이프레임이나 프레임을 선호하고요. 디자이너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잡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스크롤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스크롤을 없애버리면 그 밑에 있는 걸 못 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못 봐서 지금 여기 스크롤을 작게 잡아가지고 스크롤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쪽이 이제 만약에 이쪽 오른쪽 게 있다, 이거 스크롤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막 끌고 가야 돼요. 예, 끌고 가가지고 보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필드셋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멤버에 있는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HTML 파일에서 지금 얘는 이제 필드셋 이건가? EI겠죠? 필드셋 테스트를 위해서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에는 폼 태그 한 개 만들고요. 저희가
테이블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드셋을 한번 테스팅 못 해봤는데 그 폼 태그를 이렇게 한 개 만드시고요. 저희가 이제 액션은 그 이렇게 어디로 가자라는 것을 지정해야 되긴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제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도록 하자라는 것을 그 어디로 가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제 임시로 그냥 붙여놓고 할 때에 쓸 때 샵을 많이 씁니다. 샵을 붙여놓게 하는데 샵은 뭐죠? 샵. 예, 아이디를 선택할 때 씁니다. 아이디. 샵 앞에 페이지 이름, 그 다음에 샵 뒤에 아이디를 찾아가서 위치를 할 때 쓰는 건데 이쪽에 앞에 페이지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임시 링크다, 이렇게 임시 링크 UR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샵을 그냥 써놓으면 지금 현재 페이지의 맨 위로 가게 돼요. 근데 이동이 돼서 그 데이터가 이제 그냥 전송이 되는 상태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입력했던 데이터는 싹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쓰게 되고요. 저희가 이때 필드셋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필드셋. 그 다음에 이제 필드셋을 한 개 더 만들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버튼을 만들면 되겠죠. 버튼 태그를 만들어서 넘기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이제 시키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입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위에 거는 이제 레전드 쓰겠습니다. 레전드라는 게 나오시는데 레전드는 이제 기본 입력 사항입니다. 기본 입력 사항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에 거는 추가 입력 사항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입력을 안 해도 되겠지만 추가 입력 사항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본 입력 사항과 추가 입력 사항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너무 진하거나 색깔이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컬러를 좀 바꿀 수 있는데 CSS 얘네들도 CSS 다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태그 자체는 스타일 지정을 해서 이 태그에 해당되는 내용 자체는 이제 필드셋 태그가 되겠죠. 그래서 필드셋에 해당되는 거면 이제 폴더 중에서 색상만 샵 약간 는 좀 그렇고 DDD 이렇게 해서 그 색상만 바꾸자 그랬는데 이거 색상 말고 다른 게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없어졌죠. 예, 색상만 바꾸자 했더니 그 다른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2px이고 솔리드이고 아니면 도티드이고 샵 DDD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약간 하얗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볼더의 테두리 둥그스름하게 그럼 볼더 다시 라디어스를 잡아서 OPX 정도의 이제 둥그스름하게 돼. 그게 완전히 꺾여버리면 얘가 지금 디자인상 부드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약간 꺾어지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하시면 OPX를 잡았는데 약간 둥그스름하게 됐죠. 꺾은 테두리가. 이러면 좀 이제 그 되는 겁니다. 둥그스름하게 되시고요. 그 컨테이너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제 좀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컨테이너 잡아볼까요? 네. 라이트 폼에서 저희가 헤드 스타일 컨테이너 컨테이너 같은 거 잡아서 그 저희가 여기다가 div 잡으시고 id가 컨테이너입니다. 그 보통 부트스트랩은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클래스로 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디를 사용했지만 그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이거 부트스트랩에서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줄여놨습니다. 기본 요상에서 보통 라벨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라벨. 근데 이게 한 줄 단위로 BR 태그를 자꾸 써야 되니까 BR 태그 줄 바꿈하세요. 라고 써야 되니까 입력하는 거 단위 한 개당 div를 한 개씩 넣습니다. div 이렇게 한 개씩 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벨을 한 개, 라벨을 써가지고 아이디하고 네임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작성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디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쓰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인풋 써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네임 이꼬로 뭐 아이디를 입력하니까 네임 이꼬로 아이디라고 이렇게 한 개 넣어주시고 아이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실 거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를 또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 네임은 데이터 넘길 때 아이디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얘를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서 얘를 핸들링 할 때 이렇게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씁니다. 되시겠죠? 쓰시게 되고요. 여기 이제 아이디를 작성할 때 for라는 거를 좀 쓸 수 있는데 for id라고 씁니다. 요 아이디는 요 아이디 부분에 요 아이디를 찾아가는 건데요. 요 라벨이 요 인풋 태그랑 상관이 있어요 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정을 해서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아이디입니다 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인풋 태그가 잡히는 거죠. 잡혀가지고 라벨 자체의 너비를 맞춰주면 그 테이블처럼 라벨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잡아서 쓸 수 있으세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좀 그 마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셋에 저희가 이제 마진을 넣어서 너무 따닥따닥 붙으니까 한 15px 정도를 이제 너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이게 기본 임상이나 이렇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좀 떨어지라고 시켰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이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div를 한 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div가 한 줄 단위로 쓸 때 만들게 되고요. 이름이니까 name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이라고 쓰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me 작성하시고 name이고요. id도 name으로 쓰시면 이제 컨트롤하기가 다른 이름을 쓰는 것보다 똑같은 걸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시죠. 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서로 다르니까 다른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둘 다 네임 쓰시면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라벨이 보니까 이제 너비가 없으니까 좀 이제 맞추기가 어렵네요.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CSS를 매겨서 이제 맞춥니다. 지금 저희가 라벨 태그를 만들었는데요. 라벨 태그는 라벨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너비를 위드 주면 되겠죠. 그 위드 줘가지고 위드로 한 200px 정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주셔서 새로 질문하시면 라벨이 스프링이 틀렸나봐요. 라벨이 맞는데요. 라벨 태그 위드를 200px로 주자. 안 맞는데 얘가 이런 태그가 라벨이고요. 아저씨 라벨이고요. 아이고 위드를 200픽셀로 주고요. px 안 먹어요. 이런 여기 라벨에 200픽셀을 먹었는데 얘가 인라인이다 보니까 다른 거랑 어우러지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그냥 인풋이 안 먹는 걸로 해서 제가 너 지금 인라인 말고 블록으로 해라. 블록으로 지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div하고 똑같은 속성으로 준 거죠. 블록으로 해라 라고 줬고 그 다음에 레프트 속성을 줘서 이 옆에 있는 게 붙어지게 해놨어요. 200픽셀도 좀 크긴 한데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200픽셀입니다.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잘 먹나 안 먹나 보기 위해서 F12 누르고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박스 안에 화살표 들어가 있는 게 아이콘이 보이시죠?
무엇인데 얘를 클릭하시고요. 지금 여기 제가 원하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CSS가 위드가 200픽셀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는 얘가 블록 지정이 아니라 그냥 인라인 속성이어서 그 줄 안에 그냥 텍스트로 돼 있어서 지금 너비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가 났어 가지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걸 제가 썼네요. 안타깝게도. 썼는데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뭐 이런 거 집어넣을 때에 div를 묶어놨어요. div를 묶어놔서 저희가 썼는데 그 이쪽에 div도 지금 그 필드셋 안에 있는 div를 저희가 필드셋 안에 있는 div 바로 밑에 있는 div 잡도록 하겠습니다. div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볼더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볼더 아래쪽에 있는 거를 줘서 볼더 아래쪽에 1px고 도티드 쓰겠습니다. 도티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도티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핑크가 그렇게 좋은 색깔은 아니에요. 약간 어두운 색깔인데 핑크 샤브도 아니고 그냥 핑크 이렇게 줘가지고 사용을 하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렇게 밑에 언더바가 나와요. 밑에 언더바 회색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저 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죠? 밑에 언더바, 위아래 언더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탑하고 또 쓰시면 위아래 언더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아래 언더바는 중간께 겹쳐가지고 좀 두껍게 보이세요. 핑크보다 샵 뭐 CCC 이렇게 해서 한 개 해두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도티드니까 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밑에 이게 제목이랑 타이틀이랑 이 제목하는 거랑 입력하는 거랑 이제 칸이 이렇게 잘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줄칸 맞춰주기 위해서 저런 걸 이제 한 개 써보시면 좋으세요. DIV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 거를 이렇게 써셔서 사용해 보시면 그 맨 위에 거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위에 탑에 해당되는 볼더를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게 사면에 해당되는 상하 좌우에 대한 볼더를 따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쓰시면 되세요. 그 부트스트랩에서 나오는 테이블에서 나오는 이 밑에 언더바가 이런 걸 이용하신 거예요. 아시죠?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안에 div 안에 있는 여기 div 안에 있는 인풋 태그 div 안에 있는 인풋 태그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인풋 태그가 있어요. 인풋 태그가 있으신데요. 위드를 한 95%, 98%, 95% 정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볼더가 너무 진하니까 볼더 색상이나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1px 주고 이제 솔리드 얘가 대부분 입력하는 솔리드니까 뭐 이런 거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연한 색깔 지금 테두리 언더바랑 똑같은 CCC 잡을게요. 잡으시고 이제 볼더 라디어스를 주면 약간 부드럽게 되는 거죠. 라디어스 5px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헤이트를 줘서 헤이트도 이제 그 딱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글자는 10픽셀로 봤으면 12px 정도가 되는데 한 20px 정도의 이제 높이를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게 100픽셀 90픽셀이니까 이게 전체가 여기네요. 여기라서 빼기 200 해가지고 95로 하시면 안 되겠네요. 95로 하시면 안 되고 전체 1000으로 잡았으니까 200 빼면 800이고요. 한 700 퍼센테이지 잡지 말고 퍼센테이지 잡으려면 div 한 개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60 px 그러면 이제 한 줄에 쓰겠죠? 라고 했더니 한 줄에 안 썼어요. 이게
이 밑으로 해가지고 이거 PX DIV 인풋 태그를 줬더니 200pxl보다 더 한가 보네요. 오른쪽으로 가는지는 한번 보려면 700px 정도 주고, 도대체 오른쪽으로는 가긴 가네요. 가긴 가고 좀 그런가? 예. 라벨도 박스하게 만들면은 좋긴 하겠네요. 폴더 이렇게 해서 1px 얘도 솔리드 샵 ccc. 그러면 이제 라벨 부분도 이제 저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거랑 맞춰서 대충 맞춰서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맞추시면 조금 그런 게,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딱 위아래 이렇게 딱 안 맞죠? 예, 요 위아래 안 맞으니까 또 이제 위에 라벨에 여백을 또 주고 뭐 이렇게 잡다한 걸 해야 돼서 이게 너무 잡다하네요. 이건 빼시죠. 빼시는 걸로. 이거 빼시는 걸로. 여백이나 열심히 줘가지고 좀 늘어뜨리는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여백이 좀 패딩이나 여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진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DIV에 해당되는 여기 DIV 인풋 말고 필드셋의 DIV에 마진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5px 정도 주겠습니다. 네, 졌다. 이 정도로 만족하시죠? 더 이상 손볼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필드셋하고 레전드 태그를 지금 테스팅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이해되시죠? 이 정도에서 이제 나머지 디자인은 여러분들 잘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거와 이제 아이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